덕혜옹주가 5살이 되던 해 1916년 4월 고종은요 조선 건국 이후 한 번도 없었던 파격적인 일을 벌입니다. 여기서 문제 보시죠. 고종이 5살이 된 덕혜옹주를 위해 벌인 파격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조선 건국 이후에 이제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전무후무한 일. 정답. 정답. 적장자로 딸을 적장자로. 세자책봉. 예. 와. 딸을 왜 조선건국 이후 최초가 사실 많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일. 이게 배웠기 때문에 이런 상상이 가능한 거잖아요. 아, 그죠? 그렇죠. 와. 오다. 아우다비죠. 정답. 정답. 딸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덕수궁 쪽에 덕수궁 쪽에 놀이동산 하나 만듭니다. 접근 좋아요. 오다. 정답. 정답. 유치원을 만들어줍니다. 정답. 잠깐만. 근데 이거 5살 때부터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가야 되거든요. 와 근데 이건 진짜 아빠여서 맞출 수 있는 문제다. 그렇죠. 맞아요. 그 얘기하니까 바로 그거밖에 안 떠올라서. 맞아요. 맞아요. 고종이 왕실 유치원을 만든 겁니다. 와. 이건 하나뿐인 딸을 위한 고종의 세심하고 특별한 사랑이었죠. 우리나라는 원래 전통적으로 왕자들의 교육은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여성들의 교육은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고종은 덕혜옹주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예 궁궐 안에다가 유치원을 만든 거죠. 그것도 옹주 한 명을 위해서 이렇게 유치원을 만든 거는 덕혜옹주의 유치원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와. 또 우리나라에서 원래 전통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던 노래, 율동, 체육 같은 전인격적인 교육도 함께 배웠습니다. 정말 고종은 그야말로 엄청난 딸바보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귀한 고명딸 덕혜옹주를 향한 고종의 이 극진한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실 유치원에 이어 또다시 파격적인 행동을 벌입니다. 고종이 덕혜옹주의 그 유치원 등굣길에 벌인 파격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 만든 유치원까지 가마를 태워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노란 버스. 그렇죠. 아침에 노란 버스가 올 때 엄마나 아빠가 내려가서 그렇죠. 이제 잘 갔다 와 하는 것처럼. 그렇죠. 자, 그렇다면요. 유치원이 만들어진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자, 고종과 덕혜옹주가 거처하던 덕수궁 함령전에서 불과 150m밖에 안 떨어진 준명당 그 안에 만들어집니다. 와. 150m, 150m면요. 아예 걸음이라 하더라도요. 한 2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게다가 왕조차도요.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궁궐 안에서는요. 가마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왕조차도요.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조금 공감해요. 60세가 넘은 아들만 있는 상황에서 막내딸? 와. 이거는 진짜 어떤 느낌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그 유치원에는 덕혜옹주만 다니나요? 궁금하시죠? 네. 당시 유치원에 찍은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와, 너무 진짜. 좋다. 자, 너무 한번 좋다. 보시죠. 문명의 발달. 너무 좋다. 오 맞네요. 자,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정가운데. 정 가운데 가운데. 서야죠. 맞습니다. 제일 가운데 서 있는 요 아이가 바로 덕혜옹주입니다. 와. 근데 귀엽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자, 고종은요. 지체 높은 가문의 딸들 한 7명, 8명 정도를 선발해서 이렇게 동급생으로 엮어줬습니다. 자, 그렇게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과요. 유치원에서 함께 교육을 받게 된 겁니다. 덕혜옹주는요. 평소 성격이 밝고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그야말로 명랑 소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고종이 딸에게 딱 한 가지 못해줘서 마음에 걸렸던 게 있습니다. 이걸 못 줬어요. 뭐였을까요? 바로 호적 등록. 호적 등록. 등록이 네. 안 돼요? 네. 덕혜옹주가요 5살이 넘도록 아직까지 왕실 족보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당시는요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그죠? 왕실 족보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선 누구의 허락이 필요했을까요? 아, 일본. 네, 일본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제는 덕혜옹주의 어머니 양귀인의 신분이 미천하다라는 이유로 덕혜옹주의 입적을 거부한 겁니다. 자, 그런데 고종은 덕혜옹주가 하루빨리 자신의 공식 딸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왕실의 후손으로 입적되지 못한다? 가뜩이나 이 왕실 후손에 대한 경계가 심한 상황에서 일제가 언제 덕혜옹주를 해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왕실 족보에 이름 올려서 이 소중한 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이 고종의 걱정거리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조선 총독부의 데라우치 총독이 인사차 고종이 있는 덕수궁을 방문한 겁니다. 인사를 나눈 고종은요 부랴부랴 데라우치를 데리고요 유치원이 있는 준명당 쪽으로 향합니다. 준명당에 도착한 고종은요 유치원에 있는 덕혜옹주를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이 아이가 내가 만년에 얻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있기에 덕수궁이 웃음소리로 넘칩니다. 내 노후의 쓸쓸함을 달래주는 것은 오로지 이 아이 하나입니다.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막 아이를 낳은 부모님도 보면 동현도 그렇고 막 가끔 가다가 우리 딸 봐봐, 우리 딸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약간 그런 거 그럼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데라우치 총독은요 관저로 돌아간 후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뭐 그 귀엽고 천진한 옹주를 보고 나니까 나도 너무 까다로운 핑계를 대지는 못하겠더라고. 오늘은 보기 좋게 한 방 톡톡이 당했어. 해준다는 뜻이다. 고종의 적극적인 행동에 일본 총독도 더 이상 반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얼마 후 덕혜옹주의 입적 문제는 순조롭게 해결이 됩니다. 와, 최고다. 최고다.